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박사정 고혜림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은, 신예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지수는 연일 또 좋은 분위기 다시금 되찾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분위기 어젯밤에 나타났는데요. 3대 지수 강세를 보이면서 최고치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세연 아나운서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낙관론 속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 전반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주요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94% 오른 43,386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97% 상승한 21,167포인트, S&P 500 지수는 0.8% 오른 6,141포인트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세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특히 나스닥은 역대 최고치인 2204선을 불과 몇 포인트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이후 흐름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함께 이어지는 내용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호재가 증시의 활기를 불어넣으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20,020선을 돌파하며 지난해 12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 2204포인트에 바짝 다가섰고 S&P 500 역시 고점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향후 금리, 무역 변수에 대한 경계감도 함께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은 미국 경제의 하반기 둔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을 지적하면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달러 약세와 미국 국채 수요 위축, 기간 프리미엄 상승 등 거시경제 지표 전반에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침체 가능성은 40%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반의 상승세 속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0거래일 만에 1,3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파월 의장의 조기 교체 가능성과 7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글로벌 달러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35원 내린 1,357원에 마감했고 위안화 강세와 분기말 수출업체 내고 물량도 원화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7,4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환율 하단은 제한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의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존 유예는 내달 8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만큼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미국은 현재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율 조정,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트럼프는 연장 용의는 있으나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히트맵을 보면 오늘 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메타는 2.46%, 마이크로소프트는 1.05% 오르며 강세를 주도했는데요. 메타는 AI 인프라 확장 기대감,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수요 회복 전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아마존도 2.42%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고 브로드컴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에 2%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0.28% 하락했지만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고 테슬라는 로보택시 관련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다는 평가 속에 0.54%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세계 증시의 중심에 섰습니다. AI 산업 성장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 26일 주가가 154.31달러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4월 초 94달러 선에서 출발했던 주가 대비 약 64% 급등한 수치로 시가총액 역시 3조 7천억 달러를 넘기며 다시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젠슨항 CEO는 주주총회에서 수십억 개의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엔비디아 기술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AI를 넘어 로보틱스까지 진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투자 심리 역시 한층 더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일부 투자기관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 175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로보택시 출시 소식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서비스는 첫날 8% 이상 급등하며 기대감을 모았지만 이후 이틀간 6% 넘게 하락하며 결국 오름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서비스 자체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당장 실적을 견인해야 할 전기차 판매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달 유럽 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실적 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불안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타는 최근 오픈AI의 스위스 사무소 소속 핵심 연구원 3명을 영입하며 AI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픈AI 이전에 구글 딥마인드에서도 함께 근무했던 인재들로 메타가 구상 중인 초지능 AI 프로젝트의 핵심 전력으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메타는 최근 AI 스타트업 인수와 관련 인재 영입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대규모 초거대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메타가 이직 보상으로 최대 1억 달러 수준의 조건을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주요 빅테크 기업 간 인재 쟁탈전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AI 시장의 주도권 경쟁 역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최근 유럽연합의 과징금 조치에 대응해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대폭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CNBC에 따르면 애플은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도입해 앱스토어의 외부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구매에도 5%의 기술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시행 중인 디지털 시장법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인앱 결제 방식의 독점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애플은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해왔고, 이에 대해 경쟁사 및 개발자들 사이에서 반독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애플의 이번 대응은 규제 완화 목적과 동시에 수수료 수익을 방어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 연일 분위기 좋게 나타나면서 사상 최고치 정말 바짝 다가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일단 백악관이 상호관세 유예에 대해서 기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시사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모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좀 후임을 좀 빨리 임명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경로 불안감도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금리 인하 재개 시점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기업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기업 사전입니다. 여러분, 성수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어딜까요? 올리브영 아닐까요? 하지만 이제 이 자리에 한 기업이 사업을 세우면서 양대 산맥으로 그 유명세를 가져갈 예정인데요. 바로 오늘 소개할 기업 무신사입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12층의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는 성수동의 랜드마크 오피스를 짓고 있는 이 기업. IPO도 앞두고 있죠. 오늘은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패션 공유 카페에서 출발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해버린 무신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무신사는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이라는 이름에서 시작한 커뮤니티 기반 브랜드입니다. 2000년대 초반 길거리 패션에 관심이 많던 청년 조만호 대표가 만든 작은 사이트였죠.
하지만 사용자 리뷰, 커뮤니티 문화, 그리고 셀렉트숍 형태의 브랜드 큐레이션으로 빠르게 온라인 패션 강자로 도약합니다. 당시만 해도 온라인에서 옷을 사는 문화는 낯설고 신뢰도도 낮은 시기였는데요. 무신사는 철저한 후기 시스템과 사용자 간 활발한 피드백 문화를 통해 신뢰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현재는 패션 브랜드를 직접 육성하는 플랫폼형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무신사 스탠다드와 같은 PB 브랜드도 대중적으로 정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스타일링 콘텐츠, 룩북, 브랜드 인터뷰 등 패션 미디어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면서 하위 브랜드와 사용자 간 유기적인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Z세대를 타격으로 한 감성 마케팅, 스트리트 기반 기획전, 컬러버레이션 등이 무신사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는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국내 온라인 패션 플랫폼 중에 가장 강력한 IPO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 공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류 감성과 스트리트 패션을 연결하는 글로벌 전략도 시도 중입니다. 무신사는 나스닥 등 해외 증시 입성 가능성도 열어두고 전략적인 판단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PO와 관련해 해외 증시 상장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무신사가 해외 증시 상장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국, 미국, 홍콩 등이 유력 상장 국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자금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무신사가 추구하는 글로벌 확장 전략에도 적합하다는 분석인데요. 실제 무신사는 중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동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해 2030년까지 글로벌 기준 연간 거래액 3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상장 시에 국내보다 서너 배 이상의 상장 비용과 유지 비용이 필요한데요. 무신사의 주요 투자자의 성향이나 주변 사례를 봤을 때 해외 상장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전망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쿠팡에 2조 원을 투자한 이후 미국 상장을 추진했고 야놀자 역시 같은 경로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신사의 주요 투자자인 세콰이어 캐피탈 역시 미국계 벤처 캐피탈로 2019년 무신사에 1,4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무신사의 기업 가치는 대략 4에서 5조 원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나스닥에 상장 시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상장하는 증권 시장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변동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다시 무신사 성수 사옥으로 돌아와 이 건물은 2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스턴 투자운용은 펀드를 조성해 해당 부지를 매입했고요. 여기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성수동 랜드마크 오피스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올 하반기에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성수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지상 12층 건물은 5층부터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되고 4층까지는 옷을 파는 패션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무신사는 26일 상반기 최대 규모 할인 행사에서 11일 동안 무려 2,466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브랜드 킨치의 더비슈즈 샤워 808이 단일 품목에서는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다고 밝혀졌는데요. 이처럼 무신사에는 정말 많은 국내 브랜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을 가지지 않은 플랫폼 중에서 무신사가 정말로 오프라인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요. 무신사가 더 뻗어나가서 한국의 유니클로로 성장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사전 무신사였습니다. 네, 무신사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 안고 있습니다. IPO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진출까지 중대 사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세에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뉴스에서 경제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들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증시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목표 주가를 크게 웃돌던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들어 147% 넘게 급등하며 93,80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보다 39.6%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과열 우려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며 거래가 정지됐다가 재개 직후 또다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미래에셋증권 등도 모두 급등 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목표가를 크게 상회한 종목은 조정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시 유의가 필요하다고 주의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이 인공지능 특수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93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91달러로 HBM과 D램 수요 급증이 실전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D램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로 늘었고 데이터 센터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론은 4분기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하며 낙관적인 흐름을 이어갔고 브로드컴과 AMD 등도 AI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감에 따라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론의 HBM 공급 확대는 삼성전자의 D램 시장 내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전력 주가가 단 3거래일 만에 43.72% 급등하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4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회사인 한국수력 원자력의 원전 사업 성장 기대와 함께 이스라엘, 이란 간 휴전으로 인한 유가 안정세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전은 유가에 민감한 LNG, 석탄 등을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가 부담 완화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기 요금 인상 필요성 및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한전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6월 넷째 주 기준 서울의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성동구와 마포구는 집계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변 자치구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매도 호가도 함께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전국 평균 상승률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에 인수됩니다. 인수가는 약 2천억 원 초중반으로 추정되며 경쟁자인 이니어스 PE보다 자금 조달 능력에서 앞섰다는 평가입니다. LBM은 지난해 매출 430억 원, EBITDA 260억 원을 기록했으며 업계 평균 대비 적정 수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JKL은 일본과 싱가포르 등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해외 진출 계획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LBM은 런던 베이글 외에도 아티스트 베이커리, 하이웨스트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원전주뿐만 아니라 원전을 해체하는 새로운 테마도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가요, 해체 결정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는 원전뿐만 아니라 해체를 하는 그런 주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테마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전주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주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증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일단 금요일인데 금요일이라서 이 주말에 대한 경계감이 드리워진 걸까요? 이 미증시는 분위기 좋았는데 국내 증시 오늘은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77%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3,05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장 초반에 빨간불 켰었는데 장 초반에 바로 하락 전환한 이후에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물량 출회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8,5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3거래일 연속해서 이 외국인이 계속해서 물량을 출회하면서 코스피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3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특히 기관 안에서도 연기금은 매도를 보였는데 금융투자가 오늘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역시 좋지 못했는데요. 장 초반에 빨간불 잠깐 켰었는데 계속해서 하락폭 키워나가면서 전거래일 대비 0.8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781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하는 포지션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2천억 원 넘게 물량을 팔아내는 모습 나타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대응하긴 했지만 약 물량이 400억 원가량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지수를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이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인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 투톱, 어제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파란불이었고 SK하이닉스가 빨간불이었는데요. 오늘은 정반대로 삼성전자 1%대 강세 속에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3%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종목들 좀 약한 흐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조금 더 암담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파란불 강하게 보이는 모습 나타났고요. 특히 2차 전지 대형주들 오늘 좀 급락을 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모두 급락을 하면서 좀 지수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오늘 장에서는 좀 경계 심리가 강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어떤 종목이 올랐고 또 왜 떨어졌는지 함께 이슈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DI동일입니다. DI동일이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을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DI동일은 전거래일보다 3.06% 오른 4450원에 거래됐으며 장중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은 알루미늄 박 사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DI동일이 2분기에도 전분기와 유사한 535억 원의 알루미늄 박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경쟁사 대비 조기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DI동일은 국내 주요 2차 전지 셀 3사를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고객사 점유율과 자사 매출 비중이 유사하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강 및 추가 매입, 자회사 동일 알루미늄과의 합병, 알루미늄 박 라인 증설 등 적극적인 경영 전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DI동일은 오늘 장에서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며 39,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근 들어서 좀 주가 흐름 좋지 못한데요. 이 중에서도 좀 알루미늄 박 쪽으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진 않지만 좀 틈새 시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전선 또 전력 관련된 이런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선하면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구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리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에게도 훈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구리 7월물 선물 가격 이 전거래일 대비 3.02%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이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구리 가격이요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1톤당
115달러에 거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구리의 가격 예상을 해봤는데 이 계속해서 이런 오름세 이어가다가요 올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8월에는 톤당 5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 건데요. 자, 일단 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 구리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요, 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과잉인 곳도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부족한 곳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구리의 가격이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있는데요.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 25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글로벌 빅테크 통신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한일 해저통신망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자, 일단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하면은 전선이라든지 전력 설비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게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오늘 장에서는 전선 전력 설비 테마가 상승을 했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14%대 강세 속에서 마감을 했고요. 가온전선이라든지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도 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또 일부 비철금속 테마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풍산이라든지 이구산업, 영풍 같은 종목들은요. 이 관련된 종목으로 대표 종목이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종목 이야기일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로봇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오전 9시 50분 기준 두산 로보틱스는 전거래일 대비 5.96% 오른 65,800원에 거래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전문 제조업체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미넨에서 열린 오토매티카 2025에 참가해 AI 중심 기술을 선보이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AWS와 공동 개발한 보이스 투 리얼 솔루션을 통해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 로봇이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을 선보였으며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플랫폼과 연계한 심2 리얼 기술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은 연평균 34%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이러한 산업 성장성과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장에서 강세를 유지하며 66,000원대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두산 로보틱스 윗골이 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협동 로봇 시장에서 글로벌 4위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드물게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또 굉장히 오랜만에 이야기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 조선과 조선 기자재 업종이 오늘 장에서 약하지만 그래도 강세 보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미국 쪽에서의 호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나토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대신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인데요. 다녀온 뒤에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조선 기자재 쪽으로 훈풍이 불었던 발언이 있어서 오늘 장에서 강세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나토 정상회의에 다녀오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미국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여러 기업 중에서 특히 조선 분야에 굉장히 호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협력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조선어 협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을 했다. 잠깐 서서 얘기를 했는데 이 한두 마디를 얘기를 하더라도 조선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확인을 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이미 시장에서는요, 이 지난해 11월에 당선된 이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기대감이 이미 좀 주가에 선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이와 별도로 또 새로운 언급이 나오면서 또 한 번 훈풍이 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 보였었는데 좀 후반으로 가면서 밑골이 많이 달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전체적으로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6.29% 올랐다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대양전기공업은 4.5%대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조선과 조선기자재 2025년 들어서 좀 기대가 되는 테마 중 하나로 꼽혔거든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은 아나운서, 이번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세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정책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27일 오전 9시 44분 기준 카카오페이는 전거래일 대비 11.73% 하락한 82,800원에 거래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에 이달 들어 카카오페이 주가는 148% 급등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지만 거래소는 지난 24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 이어 26일에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하며 이틀 연속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금융시장 불안 및 외환시장 충격 등 다양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 경계심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카카오페이는 오늘 장에서 하락세를 이어가며 84,200원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 이달에만 직전 거래일 25일까지요. 이 주가가 148%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달 들어서 두 번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처음에 거래 정지가 풀린 다음에는 급등하는 모습 보였다가 오늘 장에서는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해서 주가의 추이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거든요. 함께 살펴보시면서 면밀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요. 항상 흥미로운 인물 가져오시는데 오늘은 어떤 인물일까요? 네, 오늘의 인물 로그도 흥미로운 인물로 가져왔습니다. 졸업 후 골드만삭스를 거쳐 헤지펀드까지 운영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투자자들이 기억하는 이유는 화려한 이력 때문만은 아닌데요. 바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증시 해설자 중 한 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인물 로그, 짐 크레이머입니다. 짐 크레이머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초기엔 기자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스턴 헤럴드인 지역 신문사를 거쳐 타임즈에 입사해 국제 뉴스를 취재하는 기자로 거듭나는데요. 그 후 골드만삭스에 입사하고 그는 자신만의 헤지펀드를 설립하며 약 14년간 헤지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며 월가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방송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CNBC의 매드머니의 진행자로 유명해진 그는 앵커를 넘어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는 어떻게 주식 해설자가 된 걸까요? 1955년 2월 미국 펜실베니아 유대인 가족에서 태어난 크레이머는 4학년 때 처음으로 주식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포브스 선정 돈을 잘 알고 있는 3인 중 한 명으로 꼽힐 만큼 유능한 펀드 매니저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현재 미국 뉴욕 나스닥 지수를 이끄는 팡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사람도 크레이머라고 합니다. 그는 1995년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나스닥 대표 기술주로 분류했고요. 이들 기업의 첫 글자를 조합해 팡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애플이 추가돼 뺑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팡은 뱀이나 개 등의 송곳니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당시 시장은 뉴욕 증시의 핵심 종목을 명확하게 표현한 신조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사라, 사지 마라 같은 외침과 화려한 버튼 효과, 몸짓 등은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기존의 점잖고 딱딱한 금융방송과는 완전히 달랐고요. 오히려 대중은 이런 스타일에 더 열광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그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찾는 인물로 꼽게 되는데요. 특히 그가 언급한 종목은 실제로 짧은 시간에 주가가 움직일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크레이머 인버스 ETF처럼 그의 추천 종목에 반대로 투자하는 농담 섞인 ETF가 나올 만큼 그의 존재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CNBC의 유명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갖기 좋은 훌륭한 자산이라고 언급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약 7% 하락했습니다.
이에 역크레이머 효과, 인버스 크레이머 이펙트가 다시 거론되기도 했죠. 하지만 많은 종목을 다루는 방송 특성상 적중한 예상도 많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용어로 개인 투자자를 대변하는 그의 언변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게 됩니다. 물론 예측이 틀릴 때도 많고 그만큼 비판도 적지 않지만 그의 영향력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 정책, 테크 중식의 방향성, 인공지능 투자 등 핵심 주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뉴스로는 짐 크레이머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팔아치웠다라고 말했다고 CNBC가 21일 보도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랜섬웨어를 요구하는 공격에 비트코인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비트코인을 거의 팔았다고 언급했는데요. 최근 해커들이 몸값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맞지만 과거 그는 자신이 주택담보대출을 비트코인으로 갚았다고 말할 정도로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021년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해킹했던 해커들이 몸값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했다며 중국에 이어 미국 정부도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심스럽지만 비트코인은 전략적 자산이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는 여전히 장이 조정 국면일 땐 비트코인을 흔들림 없는 다각 포트폴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9권의 주식 저서를 내기도 했고 올해는 How to Make in Any Market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국내에 번역된 저서는 어느 월가 중독자의 고백이나 매드머니 등이 있는데요.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Bulls make money, bears make money, but hogs get slaughtered 이라는 말인데요.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욕심 많은 돼지 투자자들은 도살당한다 라는 말입니다. 탐욕이 화를 부른다는 건데요.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말 같습니다. 그는 CNBC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냅니다. 짐 크레이머가 추천하는 목요일 주식장에서 봐야 할 톱10 뉴스라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텍스트로도 아주 간결 명료하게 설명하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서는 그 에너지가 더욱 전달이 되는데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혹은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렵지만 틀어놓고 있기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숫자 너머의 견해와 리액션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송입니다. 짐 크레이머는 구 트위터인 X 계정에 약 22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의 투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방송을 보면 현지 시장의 분위기도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가끔은 이렇게 어떤 장르든 외국 봉쇄를 보는 것 자체로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이트가 되는 인물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증시 해설자, 오늘의 인물로그 짐 크레이머였습니다. 네, 짐 크레이머 저도 흥미롭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도 지금 추천해주신 것처럼 정말 채널 켜놓고 한번 영상 들어보면은 좀 재미있게 미국 증시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리포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최근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장 심사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저평가된 우량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에 나서고 있는데요. 2025년 상반기 공모 금액은 이미 2023년 연간 수준을 넘어섰고 시장에서는 이들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 브리핑에서는 부담이 낮은 알짜배기 신규 상장이라는 주제로 키움증권의 리포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상장 제약 바이오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3년에는 단 12건에 불과했던 신규 상장이 2024년에는 19건으로 회복세를 보였고 2025년 상반기에는 벌써 10건이 상장되었습니다. 공모 금액 기준으로는 이미 2023년 연간치를 넘어섰는데요. 2023년 파주 사태 이후로 뻥튀기 상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밸류에이션도 보수적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도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은 견고한 펀더멘털과 함께 매력적인 초기 가치로 상장하고 있어 투자 매력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한 종목들의 성과도 눈에 띕니다. 인투셀은 공모가 17,000원의 상장일 종가 기준으로 130% 상승했고 D&D 파마텍은 320.3%, 바이오비주는 86.8%, 이뮤온시아는 36.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요 예측과 청약 경쟁률 또한 모두 흥행에 성공하면서 시장 내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장 직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인 점에서 향후 상장 예정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기대가 집중되는 예비 상장 기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뉴로핏은 AI 기반 뇌 영상 분석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글로벌 제약사 로슈와 릴리와의 협업을 진행 중이며 공모 예상 시가총액은 1,309억 원에서 1,607억 원 수준입니다. G2G 바이오는 약효가 한 달간 지속되는 서방형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협력을 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모 예상 시가총액은 2,683억 원에서 3,242억 원입니다. 알지노믹스는 RNA 편집 기술 기반의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13억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을 완료한 실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 심사 통과 기업들은 글로벌 협업 및 기술력 기반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입니다. 현재는 상장 심사 기준 강화로 인해 저평가된 우량 기업들이 상장 초기에 시장에 진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시점부터 관심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상장 초기에 저점 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인투셀과 D&D 파마텍처럼 상장 후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향후 상장을 앞둔 뉴로핏, G2G 바이오, 알지노믹스 등도 초기 진입 기회로서 충분한 투자 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쪽 그동안 많은 분들이 주목을 좀 하지 않았던 부분 쪽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장은 조금은 아쉽게 이틀 연속 내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동안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 과열된 열기를 조금은 해소시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장 조금은 진정되긴 했지만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 여러 가지 얘기해봤으니까 이번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지 아나운서 오늘 너무 많은 얘기 또 들려주셨는데 어떻게 좀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의 순매도가 쏟아지면서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는 3,050선으로 후퇴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반면 미 증시는 아주 흐름 좋았습니다. 금이 전일비 0.14% 올라 트라이온스당 3,348달러에 마감했는데요. 원자재 한이 또 오늘 소개해주신 구리시장과 상장을 앞둔 제약바이오 종목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오늘 제가 소개드린 짐 크레이머와 같은 미국 주식 해설 방송도 환기하실 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방송 좀 보려고요. 그렇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조금 환기되고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어제 틀어놓고 좀 즐겁게 본 것 같아요. 네, 뭔가 증시 공부도 할 겸 영어 공부도 할 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세연 아나운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미 증시가 껑충 뛰면서 미국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혹시 두 분 아나운서님들은 미국 주식 하고 계신가요? 아, 전 하고 있는데 지금 다 파란불이 켜진 상태예요. 어떤 종목을 하시길래? 전 특히 테슬라에 가장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로보택시가 출시되면서 8%대가 뛰었었는데 그때 팔았어야 하나 다시 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추천해 주실 종목 있으신가요? 아, 제가 제코가 석자라 아직 추천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세연 아나운서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오늘
스토크 계속 랠리를 보였던 엔비디아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면서 이제는 미장을 시작할 때라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미장 추천으로 바뀌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미장도 좋은 분위기 나타나고 있으니까 국내 증시도 더불어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 정말 코스피 5천까지 갈 수 있을지 저희 방송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장은 일단 숨고르기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